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로부터 오늘이 꼭 2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각기 다른 모습을 오늘 현재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과 여당의 지난 20일간의 태도에 대해서 어제 아침 정권에 편향되어 있는 정권의 우호적인 언론기관인 경향신문이 특별히 보도하기를 매를 맞고도 아픈 척 하지 않는다. 매를 맞고도 아픈 척도 하지 않는다. 이런 타이틀로 이게 전혀 혁신, 쇄신하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했지만은 전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토지의 종부세와 관계가 또 당내에 이견이 노출되고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경향신문의 그 이례적인 타이틀로 보도한 것은 정말 적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4월 7일 선거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불벼락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경향신문의 표제처럼 매를 맞았는데 아픈 척 할 수가 없지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픈데 소독도 하고 고치기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새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김어준 씨를 추미애 전 장관 등까지 나서서 옹호하에 진실된 방송이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김어준 방송이 없어지면 매일 아침 우리는 허황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민심과는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저께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이걸 정쟁에 이용하지 마라. 정부는 충분히 확보해야 했다. SNS에 지금 올라온 글 중에는 문 대통령 이런 태도에 대해서 똥 낀 놈이 썩내네.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은 그러고 있습니다. 37개 OECD 가맹국 중에 접종률 오늘 아침 현재로 꼴찌, 세계적으로는 100등 이하, 아프리카의 르완다 수준이. 그 지난 주말에 무슨 보사부 장관이 특별히 휴일인데도 뭐 특별 성명을 발표한다 그러면서 파이자 2천만 병이 확보됐다. 근데 확실히 언제 들어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일관되게 확보됐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언제 들어온다는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뭐 11월까지 전 국민 뭐 60% 이상을 맞게 해가지고 이게 집단 면역을 생성하게 하겠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막장 뒤에서 수석 보좌관이나 국무회의에서 이걸 읽으면서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이러니 이게 국민을 염장 지르는 소리 아닙니까? 정권 여당이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눈 깜짝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시키려고 하는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마도 그렇게 지명하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호의적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후 폭풍은 검사들이 이성윤 검찰총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을 향하고 국민들도 대통령에게 이런 인사를 하느냐. 이성윤 지금 피의자지요. 지난 1년여 동안에 계속 울산의 부정선거 사건에도 유일하게 기소하면 안 된다.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채널A 기자와의 검언 유착 사건 밑에서 불기소해야 된다는 거 올렸는데 지금 10달째 이걸 깔아뭉개고 있는 그런 사람을 또 이 김학의 사건 출국과 관계해가지고 직권을 남용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키세요. 그럼 속 시원하겠지요? 아마 역풍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지금 이런 분위기에 있어요. 전혀 4월 7일 이 불벼락을 맞고도 변한 게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야당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야당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만심에 빠졌어. 이거 뭐 이렇게 되니까 뭐 민심이 이제 내년 3월 9일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원내대표 뽑는데 뭐 4명 나오고, 곧이어 이제 당대표 뽑는데 한 10여 명이 지금 도전한다 그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게 사면 문제를 꺼내가 당내에서 이런저런 분란이 오고,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이거 혼란스러워하고 제 분수를 모르고 있다,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당 103명 국회의원 여러분, 민심은 말이죠, 안개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도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안개 같은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안개가 꽉 껴 있다고도 어느 순간 햇빛이 비쳐 내려가지고 이 안개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민심의 근본적 바탕이 변하지 않은 한 그 끼어있는 안개가 쉽게 걷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점은 문재인 대통령 명심해야 할 부분이고, 국민의힘당 의원 여러분들은 4월 7일 선거에 여러분들이 승리했다. 승리했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천한 2번 후보가 당선됐으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국민의힘당 그리고 공천 후보 오세훈 보고 찍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7%가 그거 보고 찍었고 80% 이상이 정권 심판, 성폭행 정권 심판, 안철수와의 단일화. 그러니까 뭐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투표지에 후보자 기호 그리고 정당명 후보자 이름이 나오고 맨 끝에 정권 심판난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던질 표가 80%다 이거지. 이번 후보에게 간 표의 80%는 그 란에 갈 표다 이거야. 그 란이 없으니까 후보도 단일화됐다 그러니까 그게 갔다. 이거를 20일이 지나도록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목전에 원내대표, 당대표, 무슨 사면 문제 여기에 몰두해갖고 거기서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승리했다 그러면 저는 그거 하나도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원내대표 나가고 당대표 나가고 사면 문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게.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고운 시선으로 보고 당선시킨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중대한 절차 하나를 빠뜨렸다. 이게. 무슨 절차냐? 선거 다음 날부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이 우리에게 던져진 표의 성격이 어떤가? 이거 우선 분석해야 돼. 우리가 잘해서 이러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반성해야죠. 여러분이 잘못한 거 많지요? 우선 첫째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잖아요. 김종인 대표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허점 많은 거 한 번도 정면으로 공격한 일이 없어요. 적당히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103명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그냥 적당히 넘어갔어요.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서. 3대7 비율로 나눠가지고 서울에 103명 중에 70은 서울에 나머지 30%는 부산에 투입해가 골목골목마다 누비라. 골목골목마다. 그러니까 당이 필요로 한 정강정책 왜 우리가 당선돼야 되느냐 하는 걸 이렇게 쓴 걸 가지고 여기나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뿐 아니라 골목골목마다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특히 젊은 사람들 만나갖고 손을 잡고 뿌리치더라도 내 얘기 좀 듣고 가라고. 나 국회의원 아무개다 말이야. 부산 출신 홍길동 의원이다. 홍길동 의원이 왜 서울 와서 이러는지 그걸 설명을 하라 이거야. 그럼 그게 뉴스가 된다 이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그 뉴스 안 돼요. 제 유튜브에만 오르고 볼 사람들만 보고 마는데 그대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니까 뉴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결기를 보이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한 흔적이 없어요. 괘씸하기 짝이 없네. 우리가 지금 지켜보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104명 의원 여러분들이 성찰, 반성, 되돌아서 따져보지 않았다. 성찰하지 않았다. 이 오세훈이가 압도적으로 된 그 표심이 뭔지 성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들이 뭘 잘못했다 하는 거 반성을 안 했다. 반성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내년 3월 9일 선거도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이 빠져가지고 당대표, 원내대표 거기에 이제 몰두하고 있다. 합숙하라 그랬지요, 제가. 맨날 며칠이고 거기 토론을 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하다 보면 야, 이게 이번에는 우리 힘으로 이런 표가 안 나왔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우리가 수기하여 추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나와야 돼요. 경쟁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국민의힘 당의 이번 선거 결과에 7%만이 당 보고 찍었다. 그런 심정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수기를 해가지고 원내대표고 당대표도 저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돌아가시면 후임 교황을 뽑을 때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한 사람이 과반수를 넘겼을 때에 합의가 완전히 됐을 때 그를 교황으로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황 선출 방식 같은 걸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원내대표는 이번에 우리가 부득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당대표는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아, 젊은 사람 한번 내세워보자. 이런 걸 수기를 하고 그리고 사면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이러한 공동보조를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3월 9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 경선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의 인사를 어떻게 영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할 때에 합당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수기를 했어야 돼요. 그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 놓고 선거 다음 날 지난 1년 동안 당을 지도했다고 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서면서 지금까지 행패를 부르세요. 행패. 이거 오합지졸이다. 아사리판이다. 그 소리 듣게 생겼지요. 그 말을 하는 김종인 씨의 그 무책임한 일을 그건 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되어버린 건 선거 다음 날 여러분들이 성찰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김종인 씨도 저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게 국민 속에 먹혀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103명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은 원내대표, 당대표 뽑는 이런 과정과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뭐 영입해서 하느냐 하는데 모든 관심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내가 다시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는데 유리한 원내대표, 당대표,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를 거기에 어떻게 줄을 서느냐.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대요. 가령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이를테면 국민의힘 당이 중심이 됐건 야권이 연합에서 단일 후보가 됐건 그게 실패하더라도 국회의원 임기가 2024년까지 2년 이상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애달프고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말 잘못하면 상처 있고 이러는데 말도 조심해야 되겠고 그냥 대세에 슬슬 따라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그것을 웰빙 기지라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특히 박찬종이가 보기에는 104명 전체 분위기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실패하지요. 실패하지고 3월 9일 그대들이 중심이 된 대통령 후보 당선 안 됩니다. 당선 안 되면 어찌 되느냐? 2년 이상 국회의원 임기가 그대로 계속돼요. 의원직 사퇴 안 하면 계속 되겠지. 그러나 죽은 목숨이야. 문재인 이 정권이 같은 성질의 정권으로 승계되고 국회는 여전히 180석 여당이 쥐고 있고 그 판에 기고만장해가지고 4월 7일 민심의 폭탄을 맞고도 지금 경향신문 지적대로 매를 맞고도 아픈 척도 하지 않는 이들이 3월 9일 대통령자를 다시 연장해서 쟁취하게 된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 무슨 일을. 거기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려고 그래? 아니지.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뭐 원내대표 내일 모레 뽑는가 보고 뭐 그러니까 뽑고 그다음 당대표 뽑는 건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라도 합숙, 수기, 반성, 당의 진로, 내년 3월 9일 대책, 그리고 당론 통일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해라. 그리고 그 수기가 끝나는 순간에 104명 의원이 각자 전부 개별적으로 2022년 3월 10일자,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10일 아침이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 야권이 패배하면 3월 10일자로 우리는 의원직 사퇴서를 쓴다. 104명의 의원직 사퇴서를 모아가 당의 금고에 넣어놓고 이런 결의로 하지 않으면 나라도 더 엉망이 되어가고 그 엉망이 되어가는 속에서 그들이 편안하게 국회의원 해먹을 생각을 버려라. 지켜보겠습니다.